작년 여름 약 10년 만에 본가로 귀성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28세로 20세까지 영체험을 못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런 걸 체험 못한다고들 하는데, 지금까지 귀신을 보거나 뭔가 영적 체험을 했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할 것도 영과는 관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 인생 중 제일로 무서웠고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던 사건으로 지금도 가끔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본가는 니가타에 있는 대대로 농가를 이어온 오랜 가문입니다. 본가를 잇는 건 반드시 장남입니다만 제 부친은 셋째임에도 본가를 잇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아버지 위로 형이 둘이 있었음에도 모두 바보라고 할까요? 지적장애가 있었던 겁니다. 장남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었지만 머리가 어린애인 채로 성장하지 못하고 다 자라서도 꼭 미친 사람 같은 말만 했다고 합니다. 처남은 머리만이 아니고 몸도 약해서 어릴 때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증조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려서 죽은 손자를 향해 "이 아이는 착한 아이야. 정말 효심 가득한 아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연유로 아버지가 본가를 잇게 된 것입니다. 저도 외아들이라서 이젠 본가를 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그런 말은 저에게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명망과 집안을 지키기 위해 저에게 본가를 이으라고 했다고 합니다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집안에서 멀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 후 도쿄에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대로 대학도 도쿄에 있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 번도 본가에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부모님이 도쿄로 와서 일을 마치게 해주셨던 겁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별로 이름 없는 전기제품 메이커에 취직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추석에도 정월에도 귀성하지 않고 순식간에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본가로 귀성할까 했더니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아니, 안 와도 좋다. 너는 네 일이나 확실하게 하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제 자신의 도쿄 생활이 바빴고 아버지의 말에 힘입어 10년 가까이 귀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 작년 여름에 귀성하게 된 것인가 하면 2년 정도 사귀던 여친이 "이제 슬슬 부모님도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그녀의 부모님을 뵙고 진심으로 따님과 사귀게 해달라고 인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결혼도 생각하던 저는 이참에 좋은 기회다 싶어 여러가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기 전에 부모님에게 소개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해 그녀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로 아버지에게 그 뜻을 전했더니 분명히 당황하는 느낌의 어조인데도 알았다고 해주었습니다. 회사가 추석 연휴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저는 그녀와 함께 본가로 향했습니다. 전철에 타 있는 동안 그녀는 여러 가지를 제게 물었습니다. 본가는 어떤 곳이냐, 우리는 어떤 가족이냐 등등. 저는 그녀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계속해서 잊고 있던 본가에서의 기억이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철의 흔들림에 호응하는 것처럼 제 안에서 흔들리듯 뭔가 그다지 좋은 감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가에 살던 때의 추억 중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형님이며 장남이었던, 즉 저의 큰아버지에 대한 일입니다. 큰아버지는 성인이 되기 전부터 분가하게 만들어서 본가 쪽에는 그다지 얼굴을 내밀지 않았지만 어느 날 뭔가 기분 좋은 모습으로 불쑥 본가로 찾아왔습니다.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큰아버지는 바로 제 방으로 와서 장기 두자. 하며 옆구리에 끼고 있던 장기판을 펼쳤습니다. 거절할 분위기도 아니라서 좋아. 하며 장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는데 아예 깨끗하게 큰아버지를 이기고 말았던 겁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좋았을 텐데 초등학생인 저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어렸기 때문이겠죠. 큰아버지가 너무 못해서 큰아버지를 바보 취급하면서 웃고 말았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눈앞 큰아버지의 안색이 점점 변해가더니 신음하면서 쓱 일어서나 싶었더니 어딘가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무서워진 저는 부모님이 계신 방으로 가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큰아버지는 헛간으로 간 것 같았는데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난 뒤 마당에서 문 쪽으로 큰아버지가 뛰어서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조심조심 문 쪽을 봤더니 큰아버지는 농기계용 휘발유가 들어있던 들통을 집 앞 아스팔트 도로 위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불을 넣고 흥분해서 뭔가 소리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너 뭐하는 거야? 라며 큰아버지를 죽어라 두들겨 팼습니다. 그 후 적어도 제가 본가에 있는 동안은 큰아버지가 본가에 오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전철 안에서 그런 옛 기억을 생각해내면서 그녀와 이야기하는 동안 본가가 있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개발에서 제외됐는지 옛날과 전혀 다르지 않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역에서 한 발 한 발 집으로 다가가는 것과 함께 제 안에서 뭔가 그리움 외의 감정이 생기는 걸 알았습니다. 입안이 마르고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 저는 막연한 공포를 이 시점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만에 본가라서 긴장하는 것뿐이라고 저를 타이르고 그녀의 손을 끌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손도 왠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집 문을 앞에 두고 그때까지의 막연했던 공포가 완전히 현실로 변했습니다. 공기가 이상했던 겁니다. 집을 에워싼 공기가 탁한 것 같고 제가 과거 이런 곳에 살고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마중 나온 아버지 얼굴도 어둡고 우울해 보여 제 마음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이미지하고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갔어도 탁한 공기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우물 속 공기라는 게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부모님에게 소개했습니다만 왠지 서로 말수도 적고 정말 형식적인 대화만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 이상으로 그녀도 뭔가를 강하게 느꼈는지 항상 밝았던 그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자꾸 관자놀이를 누르거나 주변을 신경 쓰거나 초조해 보이는 모습으로 제가 말을 걸어도 고개를 숙인 채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댈 뿐이었습니다. 저도 집안에 뭔가가 이상해 심각한 느낌을 받고 있어서 그녀에게 조금만 밝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다만 이 이상 더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어떡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서로 할 말이 많을 텐데도 누구 하나 말을 꺼내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후 엄마가 그녀에게 목욕을 권했습니다만 그녀는 몸이 좋지 않다고 거절했고, 제가 목욕하러 들어갈 때도 혼자 방에 남는 게 무서웠는지 빨리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심각해서 저도 불안해진 데다 좋지 않은 예감도 들어서 저도 목욕을 가지 않고 그대로 그녀가 깔아준 이불에 누워 일찌감치 자기로 했습니다. 전철에 오랜 시간 타 있던 피로도 있었는지 그녀는 불을 끄고 바로 잠이 든 것 같은지 편안한 숨소리가 제 옆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잠들기가 힘들던 저는 낯선 베개와 이불 안에서 여러 일이 머릿속에 아른거리고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집안 전체에 가득한 고인 공기,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기억. 저는 안정되지 않아 계속 뒤척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던 큰아버지. 그 뒤로 한 번도 보이지 않고 몇 년 뒤에 죽었다고 들었지만 실감은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도 안 했고 그저 죽었다고만 들었습니다. 어릴 때 죽었다던 다른 한 명의 둘째 큰아버지는 제대로 장례식을 치러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저는 이 집에 떠도는 고인 공기를 들이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집 밖, 마당에서 오는 벌레 소리에 섞여 들리는 나무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는 뭔가 사람의 신음처럼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데 그게 바깥쪽이 아니라 집안에서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안감과 함께 저는 이불 속에서 몸에서 배어나오는 땀에 불쾌감을 안고 어느새 잠들고 있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제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의 저입니다. 그런 저의 목을 아버지가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에는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 눈을 떴더니 옆에 새파래진 얼굴을 한 그녀가 이불을 깨끗이 정리하고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티셔츠를 벗으면서 저는 그녀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돌아갈래. 라고만 말했습니다. 어제 왔는데? 하며 저는 얼버무렸는데 자기가 남는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나는 혼자라도 돌아갈래. 창백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더는 본가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한다면 좋을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젯밤에 꿈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린 저의 목을 조르는 아버지. 여하튼 저도 이불을 정리하고 옷을 모두 갈아입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식탁 상석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악몽이 뇌리를 스칩니다. 잠시 여러 생각을 하고 나서 입을 열어 이 사람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 다시 전철에 태워 긴 시간을 이동한다니. 그러나 아버지는 깊게 한번 한숨을 내쉬더니 그러냐? 그렇게 해라.
저 아가씨를 데리고 도쿄로 돌아가.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뭔가 멍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멋대로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다는, 그리고 저는 그 주변에서 미세한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거실을 뒤로하고 방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이미 돌아갈 채비를 끝내고 당장이라도 집에서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고 저도 서둘러 준비를 하고 그녀와 함께 부모님 곁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잘 지내라 라고만 하고 그 이상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뭔가 말하지 않으면, 뭔가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게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녀를 봤더니 한시라도 빨리 이 집을 나가고 싶다는 게 그 표정에서 읽혀 저는 결국 작별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그 침체된 공기에서 해방된 느낌이 들었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역에 도착해 전철에 오를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조금이라도 집에서 멀어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전철에 타서야 그녀의 모습이 안정됐을 거라 봐서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뭔가 생각하는 몸짓을 보이더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나쁜 짓을 한 것 같아. 모처럼 오랜만에 귀성한 건데 거기다 내가 제대로 인사드려야 한다고 말해놓고 정말 미안. 제대로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못할 것 같아. 내가 그 집에 있는 동안 느꼈던 것과 경험했던 걸 내가 자기한테 전한다는 건 나로서는 할 수 없어. 미안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저도 울 것만 같았습니다.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 그 집에 있는 동안 분명히 고여있는 뭔가를 느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책망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미안해. 하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의문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여러 곳에서 펜을 손에 쥐고 썼던 적도 있었고 제 입으로 꺼낸 적도 있었는데 왜 한 번도 의문을 가진 적이 없었을까요? 저는 외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유우지라는 둘째에게 쓰는 이름인 것일까요? 물론 그것만으로 뭐가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저는 되살아나는 온갖 기억과 그 집에서 느꼈던 공기, 그리고 그녀의 겁먹은 듯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날 밤 꿨던 악몽. 어린 제가 목을 졸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니 어릴 때의 저와는 미묘하게 다른 듯한 느낌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녀와는 도쿄로 돌아오고 나서 서로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 잘못이랄 것도 없습니다. 서로가 뭔가를 피하는 것처럼 자연히 만나지 않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앞으로는 결코 행복이란 것에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정면으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만 그녀는 그 뒤로는 그 집에서의 일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전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녀가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수 없듯 저도 우리 집, 저의 생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전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는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